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재들은 괴짜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혹은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일단 생각이 많습니다. 마치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 중인 스마트폰 같죠. 문제는 이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많다 보니 단순한 선택조차 복잡해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마도 쉘드 쿠퍼라는 캐릭터를 기억하실 겁니다. IQ 187의 천재로 과학적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가졌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서툴고 종종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죠. 이런 모습이 왜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사천재 습관 구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재들이 왜 괴짜로 보이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지능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관리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고는 단순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한 문제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변수를 고려하며 그 결과 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고는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행동은 물리적 제약을 받습니다. 물을 마시는 행동을 예로 들어볼까요? 물을 마시는 생각은 순간적이지만 물을 따르고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고 속도와 행동 속도의 불일치가 클수록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치약을 구매하는 간단한 상황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최저가를 찾았는가? 이 선택이 합리적인가? 이 제품이 정말 필요한가? 이런 복잡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아예 결정을 미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며 결과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분석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모든 결정을 최적화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약은 5분 내로 구매를 끝낸다. 간단한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사고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결정을 자동화하거나 사소한 문제에서는 대충 넘겨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입니다. 높은 지능은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추상적 사고와 사회적 단절이 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 지능인 IQ가 높은 사람들이 반드시 사바나 지능, 다시 말해 사회적 지능이 높은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바나 지능은 원시 시대의 인간이 무리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능력입니다.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감정적 공감을 나누는데 필요한 지능이죠. 하지만 일반 지능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추상적 사고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이 2가지 지능의 불균형이 문제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드라마 빅뱅 이론의 쉘드 쿠퍼는 IQ 187의 천재로 과학적으로는 탁월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서툴러 종종 오해를 삽니다. 이는 사바나 지능의 부족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일부 높은 지능이 오히려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관계에 불과하며 진정한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능을 키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소통을 지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연애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연애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와 상대방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연애관계에서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연애는 논리보다는 감정적 교감과 직관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감정적 교감을 과소평가하거나 논리적 사고로 감정을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재과학자 스티브 호킹은 한 인터뷰에서 가장 큰 고민은 여자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천재과학자에게도 여자 문제는 가장 큰 고민거리라는 게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지능이 높다고 해서 관계를 쉽게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애에서도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비슷한 수준의 사고를 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지능이 높은 사람끼리 만나면 문제는 없겠지만 사람의 감정이 어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던가요? 연애에서 성공하려면 상대방의 감정과 관점을 존중하며 논리적 접근보다는 감정적 연결에 중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대방과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겠죠. 높은 지능은 생각의 속도를 높여주지만 행동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인간이 진정한 통찰과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사고의 복잡성으로 인해 외부 세계와 단절되기 쉬운데 이런 것은 내면의 고요함과 균형적인 삶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 역시 무소유의 철학을 통해 단순한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강조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행동 간의 불일치를 줄이는 데에는 단순하고 본질적인 삶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후 생활에서 단순함과 내면적 충만함은 물질적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천재들은 앞서 말한 자기관리, 인간관계, 연애, 그리고 비즈니스 등등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간극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생각의 속도가 행동의 속도를 앞서다 보니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행동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초기 단계처럼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간극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생각의 속도가 행동의 속도를 앞서다 보니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성공에 필요한 지능은 무엇일까요? 제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 중에는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보다 자기관리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높은 IQ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관계와 활동을 떠나 홀로 있는 시간에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후 생활에서는 이런 철학적 성찰이 더욱 중요해지며 성공이란 단순히 물질적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조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패를 했다면 그건 지능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멍청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마세요.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실패로 괴로워하시는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보다 자기관리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높은 IQ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맺고 관리하는 능력, 고객과의 접점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능력, 동료와 협력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능이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의 속도와 행동의 간극을 메우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통찰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실패는 과정, 성공은 결과, 실과성결. 지금까지 장사천재의 습관 구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